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아마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틀리 풀의 아드리아 시미노가 분석한 아마존의 2025년 전망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존 주식 사야 하나 아니면 팔아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딱일 겁니다. 네, 그렇죠. 이 기사가 아마존이 최근 몇 년 동안 겪었던 그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부침이랑 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회복력,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죠. AI. 이게 아마존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건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넘어서 그 안에 있는 동력이나 아니면 또 위험 요인까지 깊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동인이 뭔지,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아마존 최근 몇 년간 정말 다사다난했잖아요. 그 얘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2022년, 와, 이때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순손실을 기록했었죠.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큰 뉴스였죠. 그때 상황이 왜 그렇게 안 좋았던 건가요? 기사에서는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건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이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 물가 상승?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심리도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또 팬데믹 때 온라인 쇼핑이 막 엄청나게 늘었었잖아요. 네, 폭발적이었죠. 그게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약간 증가세가 둔화된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마존이 팬데믹 수요 맞추려고 물류망이나 인력을 엄청나게 늘렸었는데 그게 오히려 비용 부담으로 돌아온 거죠. 아,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게 오히려 부메랑이 된 거군요. 네,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확 나빠졌던 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 해 2023년에 바로 이익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회복인데 비결이 뭐였다고 기사는 분석하나요? 뭔가 핵심적인 조치가 있었겠죠. 네, 기사가 딱 짚는 핵심이 바로 비용 구조 개편입니다. 이게 그냥 뭐 비용 좀 줄이고 이게 아니라 아예 사업 운영 방식을 확 바꿨어요. 운영 방식 자체를요. 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미국 내 배송 시스템, 그 물류 시스템을 혁신한 겁니다. 아, 그 전국 단위 배송 모델에서 지역별 센터 모델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이제 큰 물류센터 몇 군데에서 전국으로 막 보냈다면요. 네. 이걸 미국 전역을 한 8개 권역 이렇게 나누고 각 지역 안에서 상품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식으로 바꾼 거예요. 아, 재고를 소비자 가까이에 두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상품 이동 거리가 확 줄어들고 배송 단계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운송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거고요. 배송 속도도 빨라지고요. 비용도 줄이고 속도도 높이고. 네, 이게 단순히 비용 아끼는 걸 넘어서 고객 경험도 좋아지고 운영 효율성 자체를 극대화한 뭐랄까 굉장히 전략적인 변화였다고 보는 거죠. 물론 뭐 인력 감축도 있긴 했지만 핵심은 이런 구조적인 효율화였던 겁니다. 와, 정말 거대한 조직인데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효과가 정말 빨랐네요. 네, 그 결단력과 실행력이 대단했던 거죠. 자, 그렇게 체질 개선을 하고 나서 이제 현재 아마존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AI죠. 그렇죠, AI. 기사에서도 이 AI 얘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먼저 이코머스 쪽부터 볼까요? 그 AI 쇼핑 도우미 루퍼스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 네. 루퍼스. 이게 아마존에 있는 그 수많은 상품 정보, 고객 리뷰, Q&A 이런 걸 다 학습한 AI 챗봇이에요. 챗봇이요. 네. 그래서 고객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캠핑 갈 건데 방수 잘 되는 텐트 좀 추천해줘 라던가 이 운동화 혹시 다른 색깔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얘가 알아서 찾아주고 추천해주고. 그렇죠. 맞춤형으로 상품 정보나 추천을 딱 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기사에 따르면 이 루퍼스를 사용한 고객이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질 확률 있잖아요. 구매 전환율. 네네. 이게 사용 안 한 고객보다 무려 60%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60%요? 와,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게 그냥 편리함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사 분석은 이 루퍼스가 잘 자리 잡고 확산되면 이게 잠재적으로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한 13조 원? 그 이상의 추가 매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와, 100억 달러 이상이요?
AI가 고객 경험을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떻게 진짜 비즈니스 성과, 그러니까 돈 버는 거랑 직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사례인 거죠. AI 기반 개인화된 쇼핑 경험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효율성 측면에서도 AI 역할이 크다고요? 물류 창고 로봇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나오나요? 네, 기사 보면 이미 100만 대가 넘는 로봇을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에 투입해서 쓰고 있다고 해요. 100만 대요?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그냥 뭐 물건 집어오고 이런 단순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상품 분류하고 옮기고 포장 돕고 이 물류 과정의 여러 단계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쓰이는 거죠.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서요? 그렇죠. 사람이랑 협력해서 전체 처리 속도를 막 높이고 실수 줄이고 결국은 상품 하나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아까 루퍼스가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면 이 로봇들은 비용 절감하고 운영 효율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가 이커머스 사업의 양날개, 더 많이 팔고 더 싸게 운영하는 거, 이 두 가지 모두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앞단, 그러니까 고객 쪽이랑 뒷단, 물류 쪽 모두를 AI가 혁신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전방위적이에요. 네,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기사는 AI의 진짜 영향력, 그 파괴력은 오히려 클라우드 사업, AWS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커머스 쪽도 이렇게 대단한데 AWS는 그거보다 더하다는 건가요? 네, 기사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 만들고 돌리려는 기업들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너도 나도 AI죠. 네, 근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죠. 그 수요를 AWS가 지금 엄청나게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AWS 최근 분기 매출 증가율이 20%였는데 이게 지난 11분기, 그러니까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에요. 아, 3년 만에 최고 성장률. AI 수요가 AWS를 다시 한번 확 밀어올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에 나온 다른 숫자들도 좀 인상적인데요. 연간 매출 환산액, ARR이라고 하죠. 네, ARR. 이게 1,320억 달러에 달하고요. 또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매출로 예약된 금액이죠. 이게 2천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ARR 1,320억 달러, 수주 잔고 2천억 달러. 와, 규모가 정말 감도 안 오네요.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ARR 1,320억 달러는 지금 AWS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이 정도라는 거고요. 현재 주세로 봤을 때. 네, 수주 잔고 2천억 달러는 이미 계약은 했는데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그러니까 미래에 확실하게 들어올 돈이 이만큼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 실적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거죠. 야, 미래 매출이 2천억 달러 이상 확보되어 있다니 진짜 대단하네요. 특히 작년 10월 한 달 계약 규모가 그전 3분기 전체 계약 규모를 넘어섰다는 건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게 진짜 지금 AI 관련 클라우드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딱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막 앞다퉈서 대규모 클라우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AWS가 이렇게 AI 고객들을 막 끌어모으는 비결이 뭘까요? 자체 칩 개발 얘기도 있던데요. 아, 네. 그 트레이니엄이라고 자체 개발한 AI 칩 사업이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컸다고 하죠. 네, 그게 뭔가 AWS만의 특별한 무기인가요? 자체 칩 개발 능력, 이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트레이니엄은 AI 모델 훈련시키는 데 특화된 칩인데 아마존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특정 작업에서는 뭐 엔비디아 칩보다 더 싸거나 성능이 좋을 수도 있겠죠. 자체 기술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근데 기사가 진짜 강점으로 꼽는 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로 선택의 폭입니다. AWS는 자체의 칩도 주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주요 회사에 최신 AI 칩을 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해요. 아, 자기들 칩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 있는 좋은 건 다 쓸 수 있게 해준다. 바로 그거죠. 고객이 자기 AI 모델이나 예산, 성능 요구에 딱 맞춰서 제일 좋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고르고 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개방성, 유연성, 이게 특정 회사 기술에 묶이기 싫어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확실히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은 게 좋겠네요. 자, 그럼 AWS가 아마존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익 기여도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요. 네, AWS는 뭐 명실상부 아마존의 이익 창출 기계입니다. 캐시카우죠. 캐시카우. 최근 분기 기준으로 보면 AWS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64%가 넘었어요. 와, 3분의 2 가까이를 AWS 혼자서. 매출은 이커머스가 훨씬 클 텐데요. 그렇죠. 매출 규모 자체는 이커머스가 훨씬 크지만 실제로 남는 장사, 이익을 내는 능력은 AWS가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뭐 이커머스도 아까 말한 효율화나 AI 덕분에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두 사업부 다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분기 순매출 1,800억 달러 넘는 좋은 실적을 낸 거죠. 이야, 정말 AWS 없었으면 아마존 지금 어땠을까 싶네요. 진짜 중요한 존재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 순 없겠죠.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을 텐데 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나요? 네,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데요. 우선 이커머스 쪽은 수입 관세 문제를 언급해요. 아, 관세. 네, 만약 특정 국가에서 들여오는 상품의 관세가 확 오르면 이게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저가 상품 경쟁이 심한데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네. 다만 기사 저자는 아직까지 이게 뭐 심각한 문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긴 합니다. 관세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변수겠네요. AWS 쪽은 어떤가요? 이렇게 잘 나가면 당연히 경쟁도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특히 AI 인프라 쪽은 정말 전쟁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그 오픈 AI랑 손잡고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기술력 내세워서 점유율 뺏으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어 웨이브처럼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엔비디아 GPU 기반 고성능 컴퓨팅, 여기에 특화된 새로운 강자들도 막 등장하고 있어요. 이 회사들이 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가격 경쟁도 하니까 AWS 입장에서는 분명 위협이죠. 그럼 이런 경쟁 심화가 AWS 수익성이나 성장률을 깎아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 당연히 있죠. 가격 압박이나 점유율 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뉘앙스는 지금 당장은 AI 시장 자체가 워낙 크게 성장하고 있어서 아직은 주요 기업들이 다 같이 성장할 파이가 충분하다. 이쪽에 좀 더 가까워요. 아, 시장 정체가 너무 빨리 커서 경쟁이 치열해도 각자 먹을 게 많다. 네, 그런 분석이죠. 기업들의 AI 투자가 뭐 단기간에 확 꺾일 것 같진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래서 경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장 자체가 워낙 뜨거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기사 제목이기도 했던 건데 2025년에 아마존 주식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보유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기사의 답은 뭔가요? 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일단 지금 아마존 주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밸류에이션을 먼저 보는데요. 네, 가격이 중요하죠. 현재 아마존 주식은 선행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미래 예상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죠. Forward P, 이게 약 3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35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전이랑 비교하면요. 몇 년 전에 아마존 주가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 Forward P가 50배를 훌쩍 넘기도 했었어요. 와우, 50배? 네,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 35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해진, 뭐랄까 좀 더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아, 예전 고점보다는 확실히 좀 내려왔네요. 배가 절대적으로 낮은 건 아니에요. 다른 뭐 성숙한 기업들보다는 여전히 높죠. 하지만 아마존의 그 성장성, 특히 AI가 이끌어갈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과거 대비 매력은 높아졌고 미래 성장성을 보면 또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뭔가요? 에이드리아 치미노는 뭐라고 딱 정했나요? 네, 그래서 앞서 분석한 이커머스랑 클라우드 양쪽의 그 탄탄한 성장 전망, 그리고 AI를 통한 성장 가속화 가능성, 여기에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다 종합해서 기사 저자는 매수 후 보유, 바이 앤 홀드 의견을 제시합니다. 매수 후 보유. 네, 2025년에도 여전히 살만하고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꾸준히 보유할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명확하네요. 안정적인 이커머스 기반의 AWS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 그리고 그 둘을 다 밀어주는 AI라는 날개까지 달았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그런 그림인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머틀리풀 분석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희는 이 내용을 당신께 전달하고 해석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정보를 드리고 다양한 관점을 보여드려서 당신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렇게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머틀리풀 기사를 통해서 아마존의 현재와 미래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또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정말 잘 타면서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양쪽에서 새로운 성장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그 AI가 그냥 뭐 유행하는 기술 이게 아니라 AWS의 폭발적 성장, 또 이커머스 효율 증대, 이런 진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아마존 전체 이익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관세 문제나 치열해지는 경쟁 같은 위험 요인도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오늘 저희가 나온 이야기들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이해하고 또 그 미래 가치를 판단하시는데 당신께 좀 유용한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다룬 분석은 주로 현재에 나와 있는 데이터나 예측 가능한 요인들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 발전 속도라는 게 예상을 뛰어넘을 때도 많고 또 뭐 규제 환경 같은 것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만약에 이 기사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예를 들어 뭐 양자 컴퓨팅이 갑자기 상용화된다든지 아니면 지정학적인 큰 변화가 생긴다든지 혹은 아주 강력한 반독점 규제가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예상 밖의 변수, 소위 블랙스원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아마존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아마존의 장기적인 궤적을 볼 때 어떤 예상 밖의 변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예측 가능한 건 너머에 가능성까지 고민해보는 것, 그게 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아마존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